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7월에는 그냥 제약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던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로 밀리면서 올해 상반기에 주춤했던 제약 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들, 즉 알테오진 같은 종목군들의 후속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끝날 때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지난 한 달 동안 제약바이오 ETF에 대한 상승률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익률 1위 ETF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최상단을 차지했고요.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의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들이 올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나 6월 달에 가장 많이 나왔고 올해 상반기에만 한 7건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었고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라고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포함한 KRX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5.7%가 올랐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웃돌면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HLB 이번에 HLB에 대한 FDA 승인 거절이 나오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죠. 사실 이런 하나에 대한 악재가 강하게 떨어지면은 산업 자체가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량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6%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즉 특정 종목의 임상 실패에 큰 영향이 없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제약 회사와 경쟁할 만한 신약 개발을 하던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에서 늑장 심사를 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꼬이면서 위기를 맞이했죠. 이게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이 10개월 이상 길어지면서 연구 개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심사 기간 동안에는 외부 자금 자체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상장 심사를 자진철회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요? 얘네들은 상장에 실패한 기업이다라고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주 사태로 인해서 기술 특례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바이오 투자 업계의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거품이 빠질 것들은 다 거품이 빠지고 옥석이 전부 다 가려졌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5월 말까지 결과 통보를 받은 45곳 중에서 45 영업일 안에 심사가 완료된 곳이 없습니다. 상장 첫 번째 관문인 상장 예비 심사의 기준은 규정상 45 영업일 안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 규정을 지킨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거래소가 굉장히 꼼꼼하게 천천히 하나씩 뜯어가면서 보고 있다는 거겠죠.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26.4 영업일이 걸리고요. 실질적으로 7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즉 사실상 상장 심사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업종이 제약바이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서 뚫고 성장한다는 것은 진짜 기술력이 있다는 거겠고요. 이런 식으로 7개월씩 8개월씩 시장에서 상장 심사를 거치는 동안에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있으면은 너네가 투자금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해야지만 국내 시장이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가격 조정 수순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껴있었던 거품들이 점차적으로 빠지고 있다. 즉 진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그 기업들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바로 돈을 버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과거에는 기술력만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돈을 버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가장 높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2차 전지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돈들이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약바이오에 돈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의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알테오젠을 신규 매수한 개인 투자자 중에서 에코프로를 모두 다 팔고 넘어온 투자자의 매도 금액이 전체의 17%에 육박할 정도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작년 5월 달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이 굉장히 오래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기차에 대한 캐시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급반등하기 쉽지 않다. 즉 우리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돈을 벌 수 있고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로 넘어가야겠다라는 개인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의 하반기 주가 상승의 베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특히나 이번 6월에 연속적으로 3번이 나오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국산 바이오 중에서 기술 수출한 기업이 누가 있냐? 1월 달에는 LG화학이 있고요. 2월 22일 날 알테오젠이 시장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연속된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넥사이, 아리바이오까지가 이제 3월 달에 나왔고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시장에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6월 달에 연속적으로 3번이 나오면서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만 4조 6,570억 원에 대한 기술 수출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는 비공식, 이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금액은 표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반기에 총 7건의 기술 수출을 통해서 약 4조 원 이상의 계약 규모를 달성을 했는데 단순히 수출 건수만 보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 수출 건수 자체는 적습니다. 그런데 계약 규모 방식 등 질적인 면에서 수출에 대한 건수는 작지만 이거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큼지막한 건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거겠죠. 연내 앞선 계약의 글로벌 상업화 여부가 결정되는 등 국산 기술 수출 성숙기 진입을 앞둔 만큼 글로벌 빅팜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갑니다. 즉 일회성으로 그냥 시장에서 기술 수출하고 끝내는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글로벌 빅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원할 수 있는 즉 추가적으로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요구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거대한 시장 규모 그리고 K바이오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시장 규모가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섭니다. 2025년도 기준이고요. 앞으로 더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 원래 이제 인체 내부의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들어오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 항원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정상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슈그렌 증후군, 크론병, 염증성 근원 아니면 척추 관절증 같은 이 질환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질환들이고요. 발병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왜 발병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적합한 치료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완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규모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국내 기업의 신약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전 세계 인구의 5%가 겪고 있으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완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신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본다고 했을 때, 아니, 그러면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주목해야 되냐? 이제는 이러한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사실 플랫폼에 대한 효과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 수출 대박뿐만 아니라 신규 타겟을 발굴하고 약물 반감기를 늘리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리가캠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도대체 뭐냐? 원래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을 한 곳이랑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다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업체들에게 파는 비독점에 대한 개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반감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간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 만성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항암제, ADC 등 확장성에 대해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반감기가 늘어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원래 이틀에 한 번씩 약물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반감기가 늘어나면은 이틀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주입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이 주입하는 정도의 시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높고요. 환자에게도 훨씬 더 좋은 방식이겠죠. 그런데 이 방식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한 방 맞고 끝내지 않죠.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DC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분야에서 전부 다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리가캠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거고요. 기술 수출을 통해서 실적 확보도 하고 플랫폼 기술로 인해서 강력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 이 두 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번 6월에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던 기업이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높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이번에 계약금을 받으면서 한 20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계약금을 받으면서 흑자 전환에 돌입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SAFA 플랫폼을 통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신약 개발 기업인 에보뮴과 자가면증 질환 치료 물질인 APBR3 기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규모가 6,55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약효의 단백질의 반감기를 늘리는 SAFA의 플랫폼을 원천 기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단백질에 대한 이 약물 주기가 1.5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약물의 반감기가 얘네는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9배 가까이 약물에 주입되는 시기 자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9번 넣는 동안 얘는 한 번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얘네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즉 방금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라던가 혹은 항암제라던가 다른 신약으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에 따른 주가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해당 종목을 천천히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주목하셔야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기업 반드시 주목해야 되지만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AI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리포트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약 20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만들었고요.
해당 리포트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아이폰이면은 앱스토어, 갤럭시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갤럭시라는 전제 하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먼저 하라고 나옵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 이용 약관까지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를 눌러주시면은 몇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전혀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끝이 납니다. 이거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적은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분들이 유출로 걱정할 만한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상한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걱정 없이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은 2024년도 하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컨텐츠를 클릭하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20페이지가 넘는 분량 업로드 해드렸고요. 해당 자료집 나는 내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좀 편하게 보고 싶다, 프린트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부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셔서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자료집 말고도 제가 직접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컨텐츠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종목, 그리고 매매 전략,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군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 분들께서는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장전급등 뉴스만 보셔도 오늘의 시장 이슈 한눈에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시장에서 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그거 말하는 거 맞냐? 맞습니다. 시장에서 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 종목이 시장에서 시세가 나왔을 때 얘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얘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산업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들 여러분들께 다 꼭 필요한 컨텐츠들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하반기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